이슈잖아요. 네. 한 이슈인데 이게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건데. 얘가 네네. 주업파잖아요. 예.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예, 와, 지금 얘가 마치 판무마탈 예. 예.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좀 무섭죠. 예. 예, 무서운 그런 느낌도 사실 들고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질의 힘이란 책을 좀 네. 읽고 있는데 지리의 힘.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정학적 위치가 예. 나라의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네. 이게 뭐 산맥이나 해양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국편이에요. 중국편. 그러니까 중국편인데 그 중국의 신강, 위구르, 그다음에 그 티베트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만주, 네. 내몽골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항상 분쟁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티베트에 한 700만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국제적 조사에 따르면은 네. 그 티베트 원주민 그 주민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한족 이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음. 엄청나게 많은 한족이 이전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40% 이상이 지금 한족이다. 그래서 그 각 그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데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들이 이제 그 자기의 국내 정치에서 그러한 이주 정책을 해왔는데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름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로 예. 가겠습니까? 결국 대만, 한국 예. 이거잖아요. 예. 우리 지금 한국에 음. 조선족들이 지금 그걸 보면은 지금 요즘에 국적법 같은 게 많이 발의가 되거든요. 네. 예. 중국인들을 한국인화 시키려고 하는 예. 거기에 그 편성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 같다. 예. 뭐 차이나타운이 뭐 포천, 춘천, 예. 홍천 그리고 예. 지금 정동진 예. 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생기려고 하는 게 비단 그냥 단순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큰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 한족의 이주 정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형님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중국 옛날에 뭐 12억, 13억 이렇게 지금 예. 한 15억까지 얘기 나오는데 예. 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투표잖아요. 예. 그 15억을 한 천만씩만 보내버리면 그 나라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조작표로 가짜표를 가지고 하지만 예. 궁극적으로 그냥 조선족 한족을 보내가지고 그쪽의 국적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계속 친중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중화사상을 계속 불어일으키면 그럼 결국에는 그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인의 전술이네. 네. 신인의 전술이네. 네, 저는 뭐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얘들이 그걸 실현을 했던 거예요. 비단 그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왔고 그게 이제 지금 요즘에 표면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거 지금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인데 네. 이놈들이 지금 네. 입법을 한다고 하는 게 영주권자, 그러니까 그 3년 이상 된 자식들 네. 거기에 영주권을 주고 네. 영주권 준다는 게 그걸 또 투표권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요. 네. 그게 가장 혜택 많이 보는 게 바로 90%가 또 중국인이에요. 그럼요. 네. 그게 저는 야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그 뭐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 말할 수는 없지만 예. 문재인 정권의 아주 실세가 예. 중국을 자주 간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있었고 뭐 지금 최문순이가 이런 1대1로 이딴 소리 하는 걸 보면 네. 뭐 너무 구체화된 것들이죠. 네. 그 여시제라는 이제 뭐 좌우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예. 요즘엔 뭐 홍석현 이사장이 있는 예. 거기도 친중 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엄청난 따리를 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네.
지금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지금 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 이자가 대권을 꿈꿔요? 대권 이재명이나 최문순이나 누가 먼저인가 이건 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아니 이렇게 생겨도 대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도? 강원도에서 됐잖아요. 네. 야.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네. 얼굴 보고 뽑힌 사람들 있고 저는 이제 관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역대 대통령의 관상을 봐도 관상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습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권 도전은 말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1대1로 차이나타운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대권을 운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인이 뽑든 아니면 기계가 뽑든 전자기계가 뽑든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움직이는 어떤 큰 힘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일단 소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문순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국을 망가뜨리는 수법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 의혹.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미국에 한 게 먼저일까? 한국에 한 게 먼저일까? 우리 한국은 더 쉽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조위보가 강원도만 간 게 아니잖아요. 온갖 데를 다 갔는데. 아니 김무성하고 돌아다니는 사진도 있던데. 네, 있습니다. 예.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됐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탄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국이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보다는 북한을 먼저 작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강, 몽골, 만주, 여기 티베트 이쪽을 이미 작업을 하고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 만주를 통해서 북한을 또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든 여자든 어떤 북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들이 신강, 위구르, 티베트, 만주, 몽골에서 작업했던 그걸 경험 삼아서 똑같이 한국에서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단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예를 들면 호주는 중공이 들어온 걸 알아가지고 부딪혀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제 부분은 많이 먹혔지만 또 대응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보면은 서울대 사범대학 국교육과 조위보. 조위보. 그래서 참 너무 많이 엮여져 있죠. 이대, 서울대 이런 거 봐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핵심을 아는 거예요. 이대 초빙 교수, 서울대. 그러니까 얘들이 뭘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인민방에 그 보도자료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위보에 대한 경계들이 여러 유튜브나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경고를 했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지 않으면 완전 먹힌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조위보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위보만 이렇다면은 지금 얘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위보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탄핵 당시에도 중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점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한국 그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하는 데 들어갔었나? 그럼 그 라인,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자가 이런 친구 네. 한 명밖에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캐치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걸 하는 게 국정원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진짜 그게 국정원인데 예. 저는 이제 국정원 활동이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예. 상당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반공, 반중공 이런 활동이 그 댓글 수사로 상당히 축소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이런 무리들이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그걸 손대기 시작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락치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 안 찍은 형하고 나하고 사진 찍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예. 김무성도 있고 이수만도 있고 군산도 있을 텐데 군산도 아무래도 지금 송영길이 또 대표잖아요. 또 송영길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 아닙니까? 예. 예. 그냥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번에 송영길이가 0. 몇 프로 차이로 네. 됐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이것도 신기해 나는. 그것도 신기하죠. 예. 이게 홍영표 그게 주호파의 힘인가? 주호파의 힘이니까 모르겠다. 모르죠. 그거는 예. 뭐 알 수 없지만 네. 그 뭐 쟤들도 그 경선도 당 경선도 아마 전자투표를 했을 것 같아요. 전자투표 같은 걸로 했을 것 같은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조작 불가능할까요? 아니 대놓고 프로듀스 101 K보팅이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했는데 네. 거기서 부정이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적용되는 모든 대한민국 선거 과정을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당연히 정상이죠. K 보팅인데. 네. 당연히 정상이에요. 네. 그걸 의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대한의협선거도 지금 전자투표였거든요. 예, 예. 대한변협 전자 플러스 우편. 네. 네. 대한변협도 대한변협 전부 다 전자였어요. 아, 저 대한변협은? 네.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대한의협회장이 누가 되느냐는 정말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도 뭐 이필수인가? 이필수, 뭐, 네, 예. 그 사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의사들이 뽑은 회장일까요? 하는 데 대해서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죠. 사실은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변호사, 아, 네. 예. 일단 네. 요거. 아, 이것도 얘기하시고, 예. 안희정은 이제 빠이빠이 됐지만 네. 이제 완전 친중을 드러냈죠. 과학 기술의 힘인가? 네. 여기에서는 사진이 그래도 이쁘게 나왔네. 과학 기술의 힘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포토샵을 했습니까, 이거? 의료 기술도 좀 의료 기술이? 네. 어. 우리 한국에 오면 좀 이뻐진다고 하잖아요. 아, 네. 형 그거 모르세요? 모릅니다. 성형이 예.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돼요. 예.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 예.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네.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장애가 있겠지만 예, 예. 이제 가가지고 수술하고 또 오고 이렇게 하면서 예.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의료 관광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한국에서 많이 있었는데 예. 뭐 점점 더 이뻐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걸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안희정 도지사 네. 지금 뭐 감옥에 있는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전부 이제 중국과의 그거를 중시했다. 이광재가 또 여시제, 네, 여시제. 네, 초대 원장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광재, 예. 안희정 예. 이게 문재인의 그러니까 그 동업자들 아닙니까? 노무현의 예. 보좌관들 출신 자청령 우백호 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얘들이 중국을 계속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계속 연관을 했는데 네. 언제부터 이런 어떤 친한 관계를 넘어 범죄 관계까지 공모 관계가 됐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뭡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저우위보 말고 주호파 말고 이제 이것도 누구요? 인민일보의 한국 대표처 이사라고 합니다. 안은주. 네, 네, 안은주 맞아. 안은주라고 안은주. 얘기하는데 예. 이 사람이 결국에는 또 한국과 교류를 하는
이 조의보보다 뭐 이쁘게 보이죠. 객관적으로. 저는 답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사람도 국적은 중국이다. 또 헤이룽 장성 헤이룽 장성이면 조선족인데? 조의보 그런 것 같아요. 조선족 같지 않습니까? 조의보도 헤이룽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핑 코리아하고 이게 이게 거기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순신 장군의 10만 대군 양성설 그러더니 얘들은 10만 여간첩 양성한 건가? 아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한족 이주를 다시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한테 많이 그러니까 한족들을 갖다가 심어 놓는다. 거기서 투표하면 무조건 이겨요.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결점에 한 표로 더 많으면 그 권력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장전입 지금 김부겸이 위장전입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뭐 보궐선거도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또 위장전입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옛날부터 써왔던 거예요. 이게 한국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북경에서 신장 위구르보다 한국이 더 가까워요. 이게 보면요,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는 얼마 표 차이 아닌 걸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족들이 투표권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에 몰려왔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위구르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그 지역에서 안 나오게만 해요. 그럼 그 지역 자치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그러면은 그 자치구를 먹으려면은 그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돼요. 그 한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같아도 그래요. 형님 만약 중국인이에요. 싫은데요? 싫어요. 싫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네 신장 위구르 갈래? 한국 갈래? 이러면 어디 가겠어? 한국 가죠. 한국 가깝거든요. 가기 쉽거든요. 사막을 넘어서 가거나 티베트 갈래? 달라이라마 이렇게 가.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참선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을 오랫동안 했던 겁니다. 이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거고 지금 한국도 이런 이주 정책의 어떤 또 다른 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문제는 청와대는 발언이 왜곡됐다면서도 항의조차 안 해. 이야. 속국이고 이 권력 창출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아니면 공헌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준 정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 진짜 문재인이 중국 가가지고 얼마나 개차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개라고 얘기한 거 도구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찬밥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236만 명. 그 중에 이제 중국이 1등이죠. 그 중에 중국인이 100만이 넘었다. 100만이 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선거가 결국 결정하는 건데 권력을 결정하는 건데 그 선거도 조작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투입해서 그죠? 사람을 투입해서 2단계로 수도권에서 진짜 몇 표 차이 안 나는데 그걸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 중국인들이 투표권을 줘버린다. 지금 주려고 해 계속. 야,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우산에 살기 어려워 반중 혐오 정서 확산 이런 식으로 또 권력자 중에 몇 놈만 또 중국 애들로 해서 얘들 갈등만 조장하면 되거든요. 전부 다 뭐 자기 사람으로 심을 수도 있겠지만 어째 핵심되는 몇 놈만 자기 그걸로 약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냥 그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인구 5천만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 유권자가 몇 명이야? 한 2천? 3천? 그 중에 뭐
또 반골 쪽 애들이 한 500만 원 되니까 한 1,500만 원 보내주면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져도 한국인들을 네. 그 차이나 중국인들 수입 자체를 막지 않죠. 네. 이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네.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은 이런 중국의 어떤 한족 이주 정책의 또 다른 버전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야, 인천 10배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추진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타운 추진. 그러니까 뭔가 무산되니까 얘가 계속 뭔가 쫓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얘는 진짜 물려도 진짜 강하게 물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다행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중 여론이 또 드셉니다. 네. 예, 그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전자개표기, 우편투표 그리고 또 이런 표를 주는 어떤 이런 입법 네. 와 그런 거 돼버리면은 진짜 또 우리가 손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예. 야, 그래서 송영길이가 민주당 출범을 했는데 이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씨. 이광재 네. 이런 거 금강산 관광 이 지금 철도 연결하면서 결국 중국하고 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두부 네, 두부. 증 꽃이 다 했고 두부 붕어 뒤에 바꿨어. 얼굴 저한테도 화장도 제대로 안. 화장도 제대로 안. 뭘 화장이 제대로 안 됐어. 효령아 이거 봄바탕이 이쁜데 정인신문도서는 네. 이거는 빼고 전부 다 있는 건 빼고 그 부분만 있으면 잠깐만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다 녹취선 빼고 이것만 있습니다. 그것만요. 오케이. 네. 어제 쓴 서면 지금 배달 보내고 있어요. 네. 빨리 좀.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사실 그 감찰 중에 미행 감찰이라고 있거든요. 네. 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한번 뒤따라다니면 되게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추천 안 되니까 정동진하고 네. 이런 거 보면 저는요. 네. 제가 진짜 돈이 많다면은 네. 정말 돈이 많다면은 네. 제가 몇 놈을 제가 진짜 파파라치를 한번 시키고 싶어요. 스토킹 그러면 또 불법이니까 파파라치 누구? 같은 일본. 저는 홍석현이 또 2번. 일단 홍석현이 1등 홍. 걔만 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등은 2등까지는 내가 생각해 봤는데 1등은 어쨌든 네. 홍석현이를 나는 진짜 끝까지 2등은 양정철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해창까지 진짜 내가 그 돈이 많다면은 정말 그러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예. 헷갈려요 요즘에는. 걔들은 뭐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뭐 이거는 니거나 예. 말거나 내피셜인데 예예. 이제 작년에 예. 부정선거 관련해서 예. 뭐 논의를 누군가가 했다고 하죠. 어떤 무리들이. 예예. 근데 이제 그 논의 무리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 핸드폰을 다 예. 이 소쿠리 바구니에 두고 예. 들어왔다고 해요.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핸드폰을 2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다 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 정보기관에 유출이 됐다. 예.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나 곳곳에서 목격한 우리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작년엔 정말 100% 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적들의 저항이 너무너무 거세고 예. 이게 모든 국가기관을 다 예. 동원해서 막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내 움직임뿐만 아니라 예. 세계 공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미국 대선만 봐도 알잖아요.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제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들 그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 거기 원래 그 네. 보고서에 그 네. 이종원식 부속도 있었어요. 원래는 우리 저 공익 제보자 네. 아. 이종원식 구속도 있었는데 그걸 빠졌어요. 아. 왜? 예. 바이든이 부정선거에 쫄리.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참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쌀 가격 폭등 이것도 그렇고 부동산 폭등도 그렇고 참 뭐 다 그래요. 지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